은홍이도 수강 신청을 했네? 수강 신청을 한 기념으로 숙제 블랙보드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뭐더라? 제출일은 일주일 후 3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까지. 냈는데 내가 잘못 푼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시 내도 돼요. 이제 뭐 여러분도 이 온라인 강의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숙제를 사진으로 찍든지 뭐라든지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다 들어갔나? 다 들어왔구나. 좋았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의를 계속해 봅시다.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양자역학이 출현할 때 어떤 실험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의 이해로 플랑크의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보어의 하이드로진 애텀에 대한 모델, 이 두 가지를 봤었죠. 그 두 가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강의에서 후에 배우면 알게 되겠지만, 양자역학이 아직 수식화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마음에 안 드는 가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 양자역학이 나오면 그런 미시세계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듯이 이런 원자 정도의 크기의 미시세계에서는 다루는 중요한 양이 파동이에요. 그 웨이브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뭐냐면 첫 번째 그런 파동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쓰는 거를 우리가 파동이니까 웨이브 미케닉스라고 불러요. 이거는 파동 방정식인데 그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떻게 만드나, 그 다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웨이브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 웨이브 미케닉스예요. 첫 번째는 우리 그렇게 하고, 또 역시 그 당시에 하이젠버그는 오퍼레이터의 특성, 오퍼레이터가 서로 좀 이따 배우겠지만 두 개가 서로 곱하는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것 중에서는 매트릭스, 행렬이 두 개를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이젠버그가 양자역학을 그런 오퍼레이터에 의한 포뮬레이션을 했는데, 우리 그거를 매트릭스 미케닉스라고 불러요. 그 두 개가 이제 서로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슈레딩의 웨이브 미케닉스를 통해서 보고, 두 번째는 매트릭스 미케닉스를 통해서 양자역학을 우리 보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웨이브 미케닉스를 보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웨이브 미케닉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테니까 우리 먼저 웨이브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우리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쉽게 우리 1차원에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배운 것처럼 트래블링 웨이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웨이브의 성질이 웨이브라고 하면 가장 큰 성질이 뭐죠?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에요. 두 개의 파동이 겹쳐지면 겹쳐진 파동의 결과는 뭐냐? 두 개를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세 개면 세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슈퍼포지션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여러분들이 역시 일반 물리에서 많이 봤듯이 인터피어런스 혹은 뭐 디프랙션 이런 모든 현상들이 간섭 현상들이 다음과 같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때문에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원에서 X축으로 가는 웨이브는 우리 어떻게 쓰냐면 트래블링 웨이브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쓰려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는데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트래블링 웨이브 이퀘이션은 전자계학에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지? 우리가 1학년 때 웨이브를 배울 때도 물론 1학년 때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1학년 때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기술을 요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자계학이나 혹은 전자기파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웨이브 이퀘이션 편미분 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죠. 시간을 다시 말하면 psi는 x와 t의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만족하는 거. 이거 v가 파동의 전달 속도고 이렇게 주어졌으면 항상 이 솔루션은 x와 t가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x-vt의 형태로 나타나는 임의의 함수. 이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함수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v의 속도로 움직이는 파동을 적당히 더하면 항상 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f랑 g는 임의의 함수, 엑스포넨셜 함수든 사인 함수든 뭐 그냥 파워든 어떤 거라도 쓸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저런 걸 그 중에서 우리는 양의 포지티브 x 방향으로 가는 이 형태로만 쓰는데 그 형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모닉한 걸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죠. 코사인이나 사인.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보면 어떻게 썼냐면 이 두 개를 결합한 페이스 컨스턴트 파이를 집어넣어서 A1과 A2를 A와 파이로 표현할 수 있죠. 슈퍼포지션을 써서 우리 이물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A1과 A2는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쓰는데 다음과 쓰는 거는 뭐냐면 2차 미분 방정식은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이에요. 그렇지만 꼭 코사인과 사인이 유일한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펑션은 아니죠. 아무 걸로 써도 되죠. 예를 들면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써도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쓰냐면 psi xt는 a 다음 같은 형태로도 쓸 수 있죠. 근데 물론 이때 웨이브가 뭐 밧줄, 1차원에서 줄 같은 줄에서 나타나는 파동이라고 하면 그 파동의 이 앰플리튜드는 항상 리얼 넘버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다 A1, A2가 리얼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컴플렉스 넘버죠. 이때는 A와 B가 꼭 리얼 넘버일 필요는 없어요. 컴플렉스 넘버여도 돼요. 그죠?
재미있게도 파동 방정식이나 혹은 다른 1차원, 좀 있으면 시간에 1차 미분이 있는 걸 보는데, 그런 경우 우리가 diffusion equation이라고 하는데, psi가 리얼 함수, 그러니까 실수인 경우에 이게 1차 미분인 diffusion equation을 보면 항상 시간에 대해서 exponentially 감소하는 그런 함수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소수로 바꾸면 솔루션이 복소수까지, 컴플렉스 넘버까지 된다고 하면 오실레이팅 솔루션도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게 리얼 함수, 리얼 펑션이라고 하면 A와 B에 적당한 조건을 주면 되죠.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요거랑 같다는 조건을 쓰면 A와 B 사이의 조건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신경 쓰지 말고, 혹은 나중에 리얼 파트만 취해도 되고, 우리 요게 컴플렉스 넘버냐, 리얼 넘버냐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처음 이니셜 컨디션을 써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이 형태로도 쓸 수 있다.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오일러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일반 물리 1학년 가르칠 때 이거 아냐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요새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안 배우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동은 특별히 우리가 하모닉 웨이브, 하모닉 솔루션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것, 물론 나중에 더 여러 가지를 더 하겠지만, 지금 내가 쓴 이 웨이브는 모노크로매틱해요. 뭐 빛인 경우를 생각한다. 모노크로매틱이라는 거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데, 색깔이 하나라는 얘기죠. 색깔이 하나라는 건 뭐냐면 싱글 웨이브 넘버, 웨이브 넘버 K, 이게 어떤 관계 있더라? 파장에 대해서 람다. 그 다음에 앵귤러 프리퀀시,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앵귤러 프리퀀시는 파이 오버 t, t가 주기일 때 다음과 같이 주고, 그냥 프리퀀시 뉴는 1 오버 t고, 따라서 오메가랑 2파이 뉴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이 다 됐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오메가가 나타나죠. 오메가가 앵귤러 프리퀀시인데, 오메가랑 k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오메가를 흔히 웨이브 넘버 k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요 관계식을 우리가 k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 거를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불러요. 물론 광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예를 들면 전자기파는 오메가가 CK예요. 오메가가 K의 1차식이죠. 우리 이런 걸 리니어 디스퍼션이 있다고 해요. 당연하지. 이게 관계가 리니어 하잖아. 그죠?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리니어한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가지면 시간에 따라서 파동이 이동할 때 파동을 여러 개 더한 펄스를 만들어도 펄스의 모양이 바뀌질 않아요. 그 모양 그대로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입자에서는 소위 quadratic dispersion relation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오메가가 k 스퀘어에 비례해요. 이런 경우에는 펄스가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펄스가 점점 모양이 바뀌어요.
우리 요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경우를. 우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웨이브의 중요한 성질은 이제 싱글 웨이브 넘버, 싱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웨이브의 특징은 슈퍼포지션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 슈퍼포지션의 성질에 의해서 인터피어런스의 형태가 인터피어런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사인이나 코사인 혹은 엑스포넨셜 오실레이팅 하는 함수는 이건 뭐 시간에 대해서 봐도 되고 공간에 대해서 봐도 되는데, 다음과 같이 규칙적인 무한히 길게 계속 반복되는 주기적인 함수를 나타내죠. 시간이든 공간이든. 근데 우리는 펄스를 만들고 싶어요. 펄스는 어떻게 만드나? 펄스는 다음과 같은 슈퍼포지션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조금 다른 프리퀀시, 다른 앰플리튜드를 더해서 이렇게 펄스를 만들면, 공간에 대해서 봅시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웨이브들을 더해서 destructive interference, 상쇄 간섭을 만들고, 여기서는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일어나도록 해서 다른 쪽에서는 웨이브가 작아지고 여기서만 커지게 만드는 이런 펄스를 만들 수가 있죠.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만든 이런 펄스를 우리가 웨이브 패킷이라고 불러요. 혹은 공간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localized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다음 같은 걸 어떻게 만드냐? 아까 e to the I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죠. 이거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를 적당히 바꿔. 뭐에 대해서? 다른 웨이브 넘버에 대해서. 오메가 K가 정해지면 오메가도 결정되니까. 다른 그러니까 K에 대해서 적당한 앞에 함수. 앰플리튜드를 K의 함수로 곱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능한 K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그 다음에 적당한 노멀리제이션을 결정해요. 이거 이 파이가 왜 들어가나요? 재밌지? 이거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이거를 바꾼 phi k를 psi x로 표현할 때 역시 또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1이 들어가게 만든 건데, 그 앞에 있는 상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이따가 보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수식은 복잡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슈퍼포지션을 이용해서 localized wave 패킷을 만들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죠? 여기 싱글 웨이브 넘버를 가진 웨이브 펑션을 적당히 주어진 k에 따라서 웨이트를 주고 모든 거에 대해서 더한 거죠. 그럼 k의 범위가 어디냐? 이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phi k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우리 이걸 보려면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봐야지. 제로일 때, t가 제로일 때, 다음과 같이 쓰죠. 요건 좀 사실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오메가의 k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 자체로는 이 적분을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t가 0일 때는 요거를 무시하고 요렇게 쓰면
우리 요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t가 0일 때 웨이브 패킷을 phi k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수리물리 시간에 많이 본 우리가 말하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해요. 퓨리에 트랜스폼. 그럼 퓨리에 트랜스폼이면 그럼 phi는 어떻게 구하냐? phi k는 마이너스 ikx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요 두 관계를 요거를 퓨리에 트랜스폼, 요거는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phi x 처음 t equals 0에서의 웨이브 패킷의 모양을 알면 phi k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위에서는 x의 함수, 밑에서는 k의 함수죠. 그래서 x와 k라는 변수, 이게 퓨리에 트랜스폼에 의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두 개의 변수 xk를 듀얼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해요. 두 개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은 xk가 듀얼 스페이스를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앞에 2파이가 이렇게 붙었는데 2파이를 사실은 이 두 개를 곱해서 2파이분의 1만 되면 돼요. 여기다가 2파이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돼요. 혹은 요걸 1로 쓰면 요걸 2파이분의 1로 쓰면 돼요. 포인트는 요 앞에 있는 개수. 퓨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 앞에 있는 개수의 곱이 2파이분의 1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는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럼 어디다 쓰고 어디다 나중이 되면 이게 항상 여러 가지 경우면 기억하기 쉽지만 두 가지 경우인데 이 파이가 어디로 정했느냐 하는 걸 나중에 보면 헷갈려 자꾸.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두 개를 골고루 나눠 쓰면 더 이상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퓨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냐? 퓨리에 트랜스폼은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퓨리에 트랜스폼을 배웠으니까 여기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불쾌할 테니까.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하면 퓨리에 먼저 시리즈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퓨리에 시리즈와 퓨리에 트랜스폼인지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는 퓨리에 시리즈는 우리 어떻게 하죠? 뭐냐면 fx가 피어리어딕 펑션일 때 피어리어딕 펑션인데 피어리어드가 길이가 L, 2L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0부터 2L 혹은 마이너스 L부터 L 뭐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근데 나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를 잡기로 하고 다시 말하면 fx는 다음과 같은 임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걸 만족시키면 period가 2L인 periodic func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간을 마이너스 L에서 L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퓨리에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어요. 수리물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fx는 서메이션 역시 그것도 코사인과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L부터 X가 L 사이에 있는 경우
요거는 바운더리에서 0이 되는 함수들. 요건 바운더리에서 0이 되지 않죠. 요거의 데리버티브가 0이 되는 함수죠. 요 일반적으로 다음같이 쓸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웨이브를 쓴 것, 웨이브를 코사인, 사인을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쓴 것처럼,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쓸 때는, 이때는 코사인 x랑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x랑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죠. 요거도 사인 x랑 사인 마이너스 x랑 부호는 바뀌지만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그 요 안에 있는 아규먼트를, 함수를 양수만 골랐어요. 근데 이거를 다음과 같이 쓰면 이제 n은 양수, 음수 다 되죠. an. 물론 다음과 같이 쓰면 이 an과 large an, bn 사이의 관계는 우리 요걸 아까 썼던 오일러 릴레이션으로 전개한 다음에 양변을 사인과 코사인항을 비교하면 얻을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 이제 문제는 이거를 periodic한 펑션 fx는 다음과 같은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은 그러면 앞에 있는 할 때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개수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 엑스포넨트 오실레이팅 펑션의 오소노멜러티를 이용하는 거죠. 오소노멜러티가 뭐냐? dx e to the I n pi x 나누기 l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트 세 n 대신 m el로 나누면 이게 얼마냐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지? 적분하면 되지 뭐. I pi 나누기 l 적분을 하면 I pi m-n분의 l 하고 다시 요걸 쓰면 되죠. 적분을 하면 요거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 m과 n이 같으면 이렇게 못 쓰잖아. 그죠? 요건 m과 n이 다를 때죠. m과 n이 다를 때 요걸 적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적분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 x에다가 l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l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 m-n선 x에다 l을 집어넣으면 2 i 파이 곱하기 이거니까 2 i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또 뒤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l을 집어넣으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0이에요. m과 n이 다르면 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소고널하죠. 오소고널하다는 건 함수가 오소고널하다는 거는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적분을 했을 때 0이 되면 오소고널하다고 하죠. m과 n이 같으면 이게 1이지 뭐. 1을 적분하면 2l 앞에 있는 거랑 해서 1이죠. 노멀라이즈 돼 있죠. 같은. 그래서 우리 이걸 오소노멀러티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 한꺼번에 뭐라고 어떻게 쓰냐면 크로네코 델타 mn을 써서 다음과 같이 써요. 크로네코 델타. 이게 크로네코 델타 mn의 정의예요. m과 n이 같으면 1, 다르면 0. 이렇게 간단하게 써요. 따라서 an을 어떻게 구하나? 요 식의 양변에 e to the minus I m pi xl을 곱한 다음에 x를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을 해. 그럼 이건 상수죠. 이거 곱해서 적분을 하면 그리고 2l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m과 n이 같을 때만 1이고 m과 n이 다를 때는 0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서메이션 중에 n이 m인 것만 살아남죠. 그걸 다시 n으로 바꾸면 an은 조금 아까 한 것처럼 am일 때 요걸 곱했을 땐 am을 구하는 거였는데 요걸 an으로 썼으니까 n 파이 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주어진 구간에서 periodic한 펑션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퓨리에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 있는 전개하는 계수는 뭐냐면 fx만 알면 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니크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퓨리에 시리즈는 periodic function인 경우에만 성립해요. 근데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죠. L을 무한대로 보내. L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꼭 periodic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함수를 L이 무한대로 가면 임의의 함수를 그때는 L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할 때를 우리가 퓨리에 시리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쓰냐면 n과 이웃하는 n 사이의 값을 델타 n이라고 해. 1이지 뭐, 그죠? 앞에 있는 거 쓰면 fx는 summation n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는 다 이제 이해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쓰고 이걸 적당히 앞에 이만큼을 더 곱하고 그만큼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쓰고 K라는 양을 도입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델타 K는 델타 N이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거를 phi K 스퀘어 루트 2파이로 정의를 하겠어요. 왜 갑자기 화면이 죽었나? 화면이 잠깐 죽었네. 왜 이래? 잠깐 나갔다 들어옵시다. 잘 보이나 이제? 다시? 보이는데 문제 없어요? 화면이 내가 갑자기 꺼졌다가 켜져가지고 보이는데 문제 없나? 잘 보여?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속해 봅시다. 왜 갑자기 화면이 꺼지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면 fx는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색깔. fx는 summation n n이 아니지. k phi k square root 2pi e to the I kx 델타 k가 됐죠. 아직도 썸이에요. 이제 L을 무한대로 보내요. L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n으로 해서 n이
하나씩 변할 때마다 그 간격이 L이 점점 커지면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L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K가 디스크리트한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fx square root 2pi dk phi k 다음과 같이 쓰죠. 그래서 L을 무한대로 가서 이게 퓨리어 시리즈가 아니지. 퓨리어 트랜스폼이지. 쏘리. 다음과 같이 이제 주기적인 함수가 아니라도 임의의 함수를 전 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을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봤던 형태죠. 그럼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은 혹은 phi 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나? 표식에서 phi k는 먼저 2파이를 곱해. 스퀘어루트 2파이를 곱하고 요식을 보면 되죠. 먼저 요식을. 스퀘어루트 2파이를 곱하고 어디를 보면 되나? 그 다음에 또 위를 가서 볼까? fx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걸 an 형태를 볼까? an 형태를 놔주면 an을 보면 가만히 있어 보자. an을 구하는 거. 아까 an을 구하는 공식을 썼었죠. an을 구하는 거는 phi k an을 구하면 스퀘어루트 2파이 L 나누기 파이 그 다음에 AN을 쓰면 되죠. AN은 아까 우리 어떻게 구했더라? 다음과 같이 썼었죠. 그 다음에 L을 무한대로 보내면 L이 캔슬이 돼. 앞에 2파이 스퀘어루트 2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퓨리어 트랜스폼과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을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야? 포인트 옵션. 지우개가 안 되나? 지우개가 안 되네. 전에 거라. 오케이. 그러면 지우고 fx는 아까 우리 어떻게 썼냐면 스퀘어루트 2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dk e ikx phi k라고 썼잖아요. phi k는 스퀘어루트 2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dx fx e to the 마이너스 ikx라고 썼죠. 이 표현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파이 두 개를 곱하게 되고 dk phi k 대신에 phi k를 쓰면 안 되지. 지우개. phi k에다 쓰니까 2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똑같은 x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x에 대한 적보다라니까 이거는 소위 x가 소위 더미 베리어블이고 여기서는 x에 대한 이게 따로 있죠. 이거 x로 쓰면 안 되지. 더미 베리어니까 이걸 y로 바꾸면 되지. fy ik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걸 다시 쓰면 dy, fy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적분의 순서를 바꿨어요. fy가 충분히 로컬라이즈 돼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식이 이게 fx야. 이 식을 보면 요건 xy의 함수고 요건 뭐 거기다 fy를 곱했더니 fx가 됐대. 이거 굉장히 이상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거 적분하는 거 중에 y가 x일 때만 0이 아니어야 되잖아. y가 x랑 다르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양은 굉장히 재밌는 양이에요. 아까 오토노멜러티를 봤을 때 보면 이 양은 이 식이 성립하려면 x랑 y가 다르면 0이야. x랑 y가 같으면 모르죠. 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모르지만 그걸 넣어서 적분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양을 우리 뭐라고 정의하냐면 델타 x-y라고 정의하고 이걸 우리가 디렉트 델타 펑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중에서 엄밀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는 양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죠?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디스트리뷰션이란 건 뭐냐면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분 안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여기 있어서 뭐냐면 요거를 델타 x-y로 바꾸면 요거는 y가 x랑 다를 때는 0이지만 x랑 같을 때는 적분을 하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에다가 y 대신 x를 집어넣은 결과와 같다.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임의 함수에 대해서. 함수에 대한 성질은 요거에 대한 미분이나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보겠지만 첫 번째 델타 AX는 A가 숫자 상수일 때 이런 거 다 수렴물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나? 나 이걸 다 해야 되나? 우리 이거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면 fx는 델타 AX 아니 델타 x-y라고 놓고 x를 a 제타 y를 a 에타로 집어넣으면 fAXI는 인테그랄 a의 절대값이어야지 적분을 하려면 dy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fa 에타 d 에타 델타 a 사이 마이너스 에타. 요거는 사실은 fAXI의 정의에 의하면 fa 에타 델타 사이 마이너스 에타니까 왜냐면 요거를 바로 에타 집어넣으면 요게 되니까 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
a 곱하기 요양이 요거랑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고. 절대값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델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 안에 게 0이 될 때가 필요하죠.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면 요 점이랑 요 점에서 문제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럼 x가 a 근처일 때는 이거는 2a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a 델타 x 마이너스 a. 요게 x가 마이너스 a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2a니까 역시 x 플러스 a. 오버 2a 델타 x 마이너스 a. 일반적으로는 fx는 x 마이너스 xi df dxi xi.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다음 같은 함수라 그러면 요 0이 되는 점 xi라는 게 요 0이 되는 점에서 미분한 거에 함수의 미분한 거의 절대값 xi를 집어넣고 이렇게 쓰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0을 지나야 돼요. 0을 접하는 건 안 돼. 접하는 건 델타 펑션의 정의를 쓸 수 없어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리뷰를 했으면 리뷰만 해도 너무 복잡한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한 예가 풋사의 x가 주어지면 ak가 얼마냐, phi k가 얼마냐, 뭐 우리 이런 걸 물어보지만 우리 그러지 말고 phi k가 n 제로 n이 어떤 주어진 구간 안에서는 n이고 다른 데서는 0인 경우 그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있으면 요 안에 바깥은 0이죠. ak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주어진 k에 대해서 전부 웨이브를 슈퍼포지션을 하면 이걸로 나타나는 로컬라이즈드 웨이브가 뭐냐 를 보는 건데 이걸 보면 되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psi x t equals 0일 때예요. 퓨리에 트랜스폼을 볼 때는 t인 경우는 이걸 이제 이볼루션 시킬 거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 데피니션 쓰면 2파이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인데 0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적분하면 되죠. 이거 적분하면 되죠. 쉽지 뭐. 2파이 어떻게 되는 거야? ix분의 n e to the I kx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kx. 이게 2배 I 곱하기 sin kx니까 2배면 i는 없어지고 2배 n 함수 보자. k가 빠졌는데 x가 맞지. I n k square 2파이 kx분의 sin kx.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이 함수는 우리 많이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디프렉션 같은 걸 봤을 때도 많이 본 함수인데 이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sin kx로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점점 앰플리튜드가 줄어들죠. x분의 1로. 그 다음에 이게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0으로 갈 때 1로 가는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이야. 그러니까 2nk 스퀘어 루트 8.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파동이죠. 다음 것이 오실레이션을 하죠. 첫 번째 0이 되는 점이 어딘가? 파이 오버 k 마이너스 파이 오버 k.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웨이브를 다음과 같이 더하면 다음과 같은 특정한 k에 대한 걸 더하면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는 일정한 양을 더하면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한다 이거. 이렇게 가운데가 디프렉션 패턴처럼 주어지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게 소위 듀얼 스페이스죠. k에서 여기서 그러면 k의 언서튼티가 얼마예요? 대략 2k지 뭐. 그죠? 여기서 어느 하나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특정한 k 값을 갖는 걸 어떻게 하냐? 이 안에 있지. 그러니까 k의 범위는 혹은 언서튼티는 2k죠.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언서튼티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0이 되는 간격이라고 하면 델타 x가 대략 2파이 나누기 k죠. 델타 k 4파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1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k가 0이면 k가 0인 게 그냥 하모닉 웨이브였죠. 사인으로 길게 가는 거. k가 0이면 k가 0이 아니라 k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1밖에 없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이건 뭐죠? 델타 k가 0이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델타 x가 모든 공간에 퍼져 있죠.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이건 펄스가 아니고 이렇게 펄스를 만들면 듀얼 스페이스에서 k의 언서튼티와 x의 언서튼티를 곱하면 항상 0이 될 수, 4파이라는 숫자는 잊어버리고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웨이브가 있으면 항상 나타나는 언서튼티 프린시플이에요. 웨이브를 이거를 다시 말하면 점점 더 많은 웨이브를 합하면 k가 델타 k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 k가 점점 커지니까 여기 점점 좁아들어. 델타 k가 커지면 커지게 더하면 델타 x 훨씬 더 로컬라이즈 델타 x가 줄어들죠. k 그럼 델타 k를 줄이면 델타 x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델타 k랑 델타 x는 그 크기가 반비례해요. 두 개를 곱한 게 거의 일정해. 그러니까 둘 다 0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서튼티 프린시플은 뭐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뭐 하이덴버그의 언서튼티 프린시플이라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웨이브를 다루는 한 웨이브 피노미나를 다루는 한 다음과 같은 언서튼티 프린시플은 그것이 밧줄로 잡아당기는 미케니컬 웨이브든 전자기파든 무슨 파동이면 항상 성립하는 언서튼티 프린시플이에요. 슈퍼포지션을 했을 때 펄스를 좁게 만들려고 할수록 더 많은 웨이브 넘버를 가진
그 웨이브는 K의 레인지가 더 큰 앰플리튜드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아니면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는 더 넓게 퍼진다는 거죠. 다만 그게 양자역학에서 더 중요하게 된 건 양자역학에서 기술하는 파동이 입자의 웨이브 펑션이고 그 웨이브 펑션에 입자가 있을 확률을 앞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입자에 관련된 uncertainty principle은 훨씬 더 놀라운 여러 가지 사실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웨이브의 관점에서 보면 웨이브를 기술하는 한 반드시 이 관계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웨이브가 무엇이든 간에. 오케이.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uncertainty principle을 보는 아주 좋은 특성이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숙제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볼 텐데 가우시안 웨이브 퓨리에 트랜스폼은 역시 가우시안이에요. 듀얼 스페이스 한쪽에서 가우시안이면 다른 쪽에서도 가우시안이라는 거죠. 우리 그걸 한번 봅시다. AK, phi K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K 스페이스에서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언제가 최대가 되죠? K가 K0일 때 최대죠. 1이지 거기서. 가우시안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 같은 펄스가 주어져 있을 때 물론 이거의 위스는 어떻게 정하나? 대략 위스는 그거의 반 정도 되는 거, 요게 어떻게 되면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요게 1이 되는 경우가 half width라고 하면 약 델타 K가 대략 델타 K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나요? 사람마다 다르지. 요거보다 조금 위도 되고 밑을 잡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하면 uncertainty를 정하는데 uncertainty가 있네. 어쨌든 대략 정한. 우리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uncertainty principle을 할 때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해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럼 이걸로 주어진 슈퍼포지션을 해서 만든 웨이브는 어떻게 주어지냐? 2파이 오케이. e to the I kx. 이거 계산하기 쉬운데. 가우스안이 쉬프트 돼 있으면 원점으로 놓지 뭐. 다시 말하면 Q를 K-K0라고 놓으면 요거는 K-K0 더하기 K0를 하면 더하기 K0를 한 거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dq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알파 q 제곱 iq.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적분하나? 요 위에 있는 걸 완전 제곱꼴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q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하는 거야? 알파분의 2배의 ixq 마이너스 2분의 알파 q 알파분의 ix의 제곱 마이너스인데 i 제곱이니까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x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엑스포넌트에 있죠. 근데 요거는 x에 q에 상관없는 적분이니까 상수로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고 나머지는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리물 시간에 배운 가우시안 인테그랄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지티브 알파에 대해서만 보지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에도 상관없어요. 알파의 리얼 파트가 양수이기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증명하나?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를 세게 배웠다면 애널리틱 컨티뉴에이션. 좀 우리 그런 거까지 걱정하지 말고 이 공식만 알면 돼. 이거를 집어넣으면 스퀘어 2 5분의 1 e to the ik0x 앞에 상수 끄집어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알파분의 x 제곱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이게 알파일 때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2파이 오버 알파 스퀘어 루트 알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로 그리려면 이게 있으니까 컴플렉스 넘버니까 그리기가 어려운데 K0가 0인 경우를 한번 그려봅시다. K0가 0인 경우는 쉽게 말하면 가우시안이죠. K0가 0인 경우 K0가 0이면 요 중간에 이렇게 원점에서 피크가 있는 경우고 이게 가우시안이라 이거야. 가우시안의 퓨리에 트랜스폼 가우스. 거꾸로도 성립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요게 1인 경우를 보면 대략 요게 어떻게 되나? 대략 델타 x가 2 루트 알파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델타 x 4 정도 되죠. 아까는 4파인데 지금은 4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죠. 언서튼티를 정하는, 위스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상수가 달라지죠. 상수는 그렇지만 우리 대개 오더 1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곱한 게 동시에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0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시 가우시안에서도 우리가 웨이브에서 보는 언서튼티 프린시플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까지 중에 질문. 질문이 없으면 우리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왜 이게 안 올라가? 복잡한 걸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요거예요. t가 0일 때 시간이 딱 주어진 기준 시간에서 레퍼런스 타임에서 phi k가 주어지면 펄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펄스가 주어지면 그 앰플리튜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문제는 뭐죠?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t가 0일 때 psi x0랑 phi k가 서로 퓨리에 트랜스폼 관계가 있지 이거는 다르죠. 여기 아까 이게 더 있다 그랬죠. 이게 있으면 이볼루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리뷰 이번엔 뭐냐면 웨이브 패킷에 이걸 봅시다. 이거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처음에 관심 있는 거는 요 phi k가 아주 샤프한 픽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K0에. 이게 샤프하면 당연히 공간에서 이거는
넓게 퍼져 있겠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phi k의 특별한 형태를 보지 않고 우리가 phi k가 그러니까 어떻게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플레인 웨이브에 가깝다는 거죠. 델타 펑션처럼 돼 있으면 아주 샤프하게 픽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K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K0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작아지죠. 그럼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오메가 K를 K 근처에서 K0 근처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어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가만히 있어보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오메가 K죠. K-K죠. d 오메가 dk. K가 K0에서의 값인데 그냥 이렇게 씁시다. subscript K0라고 쓴 건 K를 요 미분을 한 다음에 K 대신 K0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텀이 있죠. 이 우리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는 거죠. 상수 1차식, 2차식, 뭐 3차식도 나갈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작은 경우죠. 그렇지만 이게 뭐 클 수도 있잖아. 우리 다음과 같이 쓰는데 오메가가 전자기파처럼 리니어 릴레이션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리니어 하면 이게 0이니까 근데 퀄리티면 요 턴까지 있죠. 여기서 까박까박거리나?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앞에 썼던 kx-오메가 t를 써야죠. 이게 아까 엑스포넨셜 펑션의 위에 있는 거였으니까 이걸 쓰면 k0 이게 아까 k인데 왜 k0를 썼나요? 빼주면 되지. 아 이렇게 다 쓰니까 귀찮다. 지우개. 요양을 이렇게 쓰기 베타라고 씁시다. 베타. 다음과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를 K-K0로 쓰면 푸사 XT는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1. 요 앞에 있는 거는 Q의 인디펜던트한 거니까 DK를 DQ로 phi K니까 phi K는 Q 플러스 K0로 e to the I 여기는 요양을 우리가 뭘로 정의하냐면 VG 그룹 필로소티로 정의해요. 페이스 필로소티가 아니라 여기는 요 페이스 필로소티가 아니라 페이스가 아니라 뭐지 실제로 X가 움직이는 펄스가 움직이는 펄스 전체 펄스의 중심이 움직이는 걸로 되니까 우리 뭐 그냥 그걸 정의한다고 하면 되지 뭐.
그래서 I Q 제곱 베타 2 뭐 뒤에 거이지만 뒤에 거 생략합시다. 이 뒤 마이너스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썼어요. 이 앞에는 오버올 페이스예요. 오버올 페이스는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오버올 페이스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슈퍼 포지션을 보는 건데 이건 앞에는 오버올 페이스는 우리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페이스 velocity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보면 여기는 요양 여기 있는 요양이 뭐죠? 뒤에 이게 없으면 t가 요게 없으면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면 플레인 웨이브를 요 앰플리튜드를 써서 곱하는 거 플레인 웨이브가 요만큼의 속도로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앞에 있는 걸 말고 Q에 대한 적분안 슈퍼포지션 안에서 보면 이게 전부 똑같은 커먼 페이스니까 우리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뭐냐면 그룹 빌러시티 VG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이고 이건 뭐죠? 없던 거네. 그 모양을 자꾸 바꾸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꾸는 형태를 주죠. 물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처럼 리니어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있으면 베타가 0이기 때문에 디스토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계산해야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앞에서 계산할 때도 앞에 계산이 아니지. 여기서도 보면 앞에서도 그랬나? 아니 앞에서 정확하게 했지. 오케이. 다음 같은 곳에서 이제 이 뒤에 있는 거를 보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게 샤프 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샤프 픽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K0에서. 다시 말하면 요게 Q가 이건 어떻게 되냐? Q가 0 근처에서 샤프 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Q가 0 근처에서 샤프 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Q를 마이너스 델타부터 델타까지 적분을 할 때 요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걸 거의 요거를 phi K0 Q가 0인 값으로 상수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요걸 밖으로 끄집어내. 혹은 아주 작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걸 밖으로 끄집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만 보면 요걸 적분하면 되죠. 아니 뭐가 빠졌잖아. 아니 이걸 또 내가 말을 잘못했어. 이걸 넣어야지 이제. 이게 뭐죠? 파이가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샤프 픽인데 샤프 픽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걸로 써봅시다 그냥. 이제는 phi k를 e to the 마이너스 뭐야? 알파 k 마이너스 k0의 제곱 알파가 무지 크면 되죠. 알파가 무지 다음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럼 이제 이걸 무식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웨이브 패킷이 어떻게 이볼루션을 하는가를 보고 이걸로 웨이브에 대한 리뷰를 끝낸 다음에 그럼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요 웨이브 펑션이란 건 뭔가? 요 웨이브 펑션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뭔가?
그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양자역학의 처음 웨이브 미케닉스에서 웨이브 펑션에 대한 해석과 그거에 대한 약간의 피직스 혹은 수학, 우리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강의 끝!